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북민전TV의 최종훈입니다. 오늘 2부 방송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 얼마 전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죠. 이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46일간 서울 강화문 광장에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시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희생된 5분의 명예 회복을 위한, 또 비폭력 무저항의 국민들을 가인 진압한 경찰,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시위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서울시장 박원순은 그동안 이 집회가 불법 집회이며 천막과 텐트를 철거할 때 대한 철거 계고장을 보내오다 드디어 오늘 행정 대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박원순의 주장은 우리 공화당이 이 천막을 기습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냥 철거를 강요한 이유가 이거 하나입니다. 박원순은 오늘 오전 5시 20분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총 1000명 가까이 강화문에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당연히 저항했겠죠.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을 했고 부상자 40여 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어요. 그럼 먼저 박원순이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이 시민들이 문화공간에 천막을 기습 설치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자,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죠. 희생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침텐트 3동은 근 4년 8개월 강화문 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되고 우리 공화당이 세운 천막은 왜 안 되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잊혀져가는 세월호를 다시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천막과 우리 공화당 천막의 다른 점을 묻고 싶은 겁니다. 박원순에게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탄핵하기 위한 데 이용하려고 박원순과 그 패당들이 묵인한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답이 돌아올 겁니다. 박원순네 쪽에서는 세월호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승인된 공간이다. 그럼 우리 공화당 천막은 왜 승인하지 않나요? 5분이, 네? 그분들은 60세, 70대 노인들이며 그분들도 희생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는 되고 태극기 집회에서 희생된 분들은 왜 안 되는데? 그 천막에서 투쟁하는 분들도 국민 아닌가요? 네? 이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14일 사망한 유민이라는 학생의 아버지 김영호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강화문 광장 남단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박원순이가 폭염 아래 단식하는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11개의 천막을 설치해 주었어요. 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시켜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뺏으려니까. 아닙니까? 서울시 시장이면 희생된 노인들의 추모와 그 진상 책임을 촉구하는 분들에게도 천막을 쳐줘야 합니다. 이념이 달라 천막을 쳐주지는 못한다 합시다. 그런데 1000명 넘게 용역을 불러들여 강제 철거를 왜 하는데? 이 천막도 엄연히 세월호 추모와 같이 애국열사 추모를 위해 세워진 천막인데, 박원순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국민세금 들여 만든 시민단체, 네? 좌파들로 구성된 촛불에 써먹기 위해 1년에 수백 또는 수천의 세금을 퍼부으며 길들인 시민단체들까지 동원하면서 세월호 천막을 보호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안 되며 그들을 무참히 짓뭉개버렸나요? 세월호 천막 자리에 기업, 안전전시관을 세워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상징적 공간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박원순인데,
국민 세금 들여. 기억? 그냥 안전전시 공간이면 공간이지 거기에 기억이란 문구는 왜겠습니까? 국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도록 해서 오래오래 좌파들 정권 잡는 데 이용하겠다는 거죠. 아닙니까? 박원순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사전 협의 없이 강화문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왜 우리 공화당이 세운 천막은 불법 천막인가요? 뭐? 사용 신청 등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천막이라고? 그러면 과연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할까요? 천만에. 박원순은 처음부터 세월호를 이용하기 위해 천막을 치는 데 대해 규정대로 짓도록 조치하고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의법 조치를 했다. 이러는데 웃기시네. 그럼 우리 공화당 천막도 처음부터 규정대로 짓도록 하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오늘은 무력으로 강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박원순이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승인한 천막은 11개입니다. 여기에 3개의 천막이 합쳐 총 14개 천막이 있었어요. 이 3개의 천막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었고 때만 되면 좌파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던 곳이기도 합니다. 박원순도 이용했고 그래서 눈 감아주고 뒤에서 지원해주고, 네? 좌파들은 왜 세월호 천막은 되고 우리 공화당 천막은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좌파여서 세월호를 봐주고 우리 공화당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애초 천막을 치도록 한 곳은 박근혜 정부였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개소리입니다. 정말 개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강화문은 서울시 관리구역이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다고 해도 박원순이 이러저러한 구실과 규정을 들이대면서 막았을 겁니다. 아닌가요? 자기네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막았다 그겁니다. 이게 좌파들이 습성이에요. 또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조사가 허술했던 데 대한 유가족들이 항의와 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 네? 세월호 천막과 국정농단으로 기소돼 법적 절차를 따라 재판 중인 대통령이 무죄 방면을 주장하는 군소정당의 천막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헛소리도 합니다. 이건 역시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래 사람 있나요? 네? 사람 위에도 사람 있나요? 세월호 희생은 기준이 되는데 애국 열사의 추모 공간은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이게 무슨 개같은 이치예요. 네? 자, 제가 오늘 그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원순을 매어서도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또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교양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안타까워 여러분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집회에 동원된 용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집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3번에 거쳐 서울시장으로 지내다 나니, 네? 처음 서울시장으로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불쌍하고 서민인 채 신발 뒷굽이 다 해지고 찢어진 허술한 구두를 신고 아주 민중적이고 아주 인민적인 코스프레로 등장했던 박원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아님 배때기에 기름이 들어찼는지 오늘 완전히 작정하고 철거를 명분으로 깡패들을 동원시켰다 그겁니다. 깡패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로 국회의원들이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 자기네 손은 더럽히지 않고 권력으로, 돈으로 깡패들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그런 깡패들이 부수고 막말하고 하는 걸 보니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 나라가 영화가 아닌, 드라마가 아닌 서울시 시장이 국민 세금으로 저런 깡패들도 동원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철거 현장에서 용역들이 무식한 행동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 박원순이 말한 서울시청 직원들, 아마 여기 보이는 여성들이겠죠. 그리고 용역, 경찰, 아마 하죠. 영상에는 고등학교로 갓 졸업한 어린애들, 박원순이 어린애들과 경험을 시켰습니다. 자, 여경들, 얼마 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민간인 차를 바꿔도 땡손이 쳐서 또 조선족 난도가 하는 할배를 제어 못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래서 말이 많던 저 여경들이 어르신 한 분을 들고 옵니다. 양심 식품. 돈 들지 마. 아줌마 돈 들지 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영상에 등장했던 자기 몸도 제어 못할 정도로 살찐 검은 티를 입은 와우, 그리고 그 여자애들은 뭐냐, 요즘 여자애들 깡패 조직도 있어요? 아니, 마스크를 하긴 했는데 하나같이 생긴 건 똑같게 생겼잖아요. 눈은 찢어지고 아주 사납게 생긴 여자애들. 네,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하세요. 다 그렇게 똑같지 뭐. 보았습니까? 나이든 부모 같은 어르신들에게 씨발 것들 좀 가라고. 참 또 그 검은 티 입은 애 뒤에선 네? 걔도 딱 봐도 조폭인데 어르신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았어요?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이게 어디 정상 교육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이 자기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또 한 당의 대표와 그 당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들여 저런 깡패들 동원시켜요? 네? 깡패들을 단속해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들이 깡패들과 함께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노인들 저렇게 무자비하게 대한다고? 18이 뭐냐 18이. 박원순에게 묻고 싶네요. 깡패들에게 서울특별시 파란 조끼 입히면 용역이 되고 법 집행을 나온 법관이 되는 건가요? 돈만 있으면 별짓 다 하겠네요. 이건 마음 놓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거나 집회를 하겠어요? 카메라가 있는데도 저러니 저런 인간들이 돈 몇 푼 받고 사람 패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짓도 할 것 같은데? 나라의 안보는 완전 구멍나서 바다 쪽으로는 북한 애들 마음 놓고 들어오고, 또 그래도 품격 있는 네? 전 세계가 알아준다는 서울, 이 서울의 시장이라는 자가 저런 무식하고 한편으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해도 되나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왜 보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이번 텐트 철거가 용역이 잘했든 우리 공화당이 못했든 이걸 떠나서 저래도 되는 겁니까? 자, 우리 공화당 측은 오늘 논평을 내고 2019년 6월 25일 6.25에 전쟁이 일어난 날에 박원순 좌파 서울시장은 강화문 광장에서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폭력으로서 강제 철감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25일 오전 5시경부터 강화문 광장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이 보낸 용역업체 직원 1,000명 이상과
이들을 비호하며 우리 공화당을 제압하려 한 전투경찰 포함 1,000명 이상의 경찰이 모여 300여 명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순식간에 포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 비폭력의 국민들, 그것도 주로 60대와 70대 당원들에 대해서 건장한 20대 깡패 조직과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적, 폭력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시도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 20여 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투경찰을 포함한 경찰들은 조직적으로 용역업체에 협력해 그들을 비호했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가차없이 천막을 파괴하고 누워있는 여성 당원들을 밟으면서까지 침입을 시도해 여러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비무장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박원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원순을 법적 조치는 당연히 해야겠고, 이를 묵인한 경찰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기타 다른 야당은 물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용역업체라는 그 자체를 없애는 국회 결의안에 채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은 용역업체의 시위 현장 탄압과 폭력을 보아왔습니다. 왜 없애야 하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이러한 폭력과 국가 세금으로 깡패 용역을 쓰는 것은 비일비재일 것이고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도 돌아간다, 그겁니다. 절대로 그가 누가 되었든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 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박원순은 이번 용역업체 동원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이며,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은 이번 사건을 그대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